오늘은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네 번째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어요. 책도 읽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얘를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독서를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책을 딱 들잖아요. 행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단어가 차차차차차 혹하죠. 자, 요걸 하신 그 다음이 이제 본격판이에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기록형 인간, 전략형 인간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네 번째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어요. 우리요,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면 한 가지 들으려고 그러면 의외로요, 글쓰기를 들어요. 나도 글을 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펜대가 삽자루보다 너무 무거워. 막 이러신 분들이 글 쓰고 싶어하는 열망이 정말 많아요. 두 가지 들으려고 그러면 그 앞에 책을 읽는 사람, 독서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책도 읽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얘를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록이라는 수단을 중간에 착 같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독서, 글쓰기 모두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거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요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듣고 이해하고 치우시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한두 번 실천하고 일주일 실천하고 한 달 실천하고 하면 여러분들 글쓰기까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독서법은 최소한 2개월. 메모 독서법까지 완성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글쓰기법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 얘기를 아무리 이해해도 글쓰기 잘하는 사람, 독서 잘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독서를 하라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독서를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교과서 봤죠, 참고서 봤죠, 심지어는 시험 보기 위해서 다시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책 봤고 대학 다닐 때는 더더군다나 두꺼운 책, 이 벽돌책 같은 것도 봤어. 안 봤죠. 보긴 뭘 봐요. 여러분들 그거 한 권 완전히 마스터해서 보신 분들은 예외적인 모범생들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어도 사실은 우리가 독서법에 보면 책 읽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교과서를 읽는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또 시험 볼 때 또 보죠. 참고서 또 보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자격증 시험할 때 보는 것과 같은 회독 독서법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독서를 하는 건 회독 독서를 하나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책,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회독 독서하듯이 읽으시면 안 그래도 재미없는 책, 그러나 너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책이죠. 이런 거 못 읽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꿔야지, 이렇게 결심하시면 독서가가 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독서하는데 우리의 모든 근육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책을 딱 들잖아요.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3분, 5분도 아니에요. 3분만 봐도 벌써 졸려. 책을 이상하게 들면 졸려. 심지어는 어려운 책을 들면 더 졸리지. 이 현상이죠. 이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우리의 눈의 능력이 말이죠, 책이 한 좌우 여백 빼고 나면 한 10cm 정도로 활자가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의 능력이 아주 대단해서 적어도 한 그러니까 5cm 정도는 한꺼번에 보여요. 훈련이 된 사람은 한행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자기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덩어리로 그냥 눈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식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근데 이 상태에서 글자와 그 내용을 인식하려고 하면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글자와 뇌의 작용이 아주 원활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독서의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눈동자를 이렇게 넓게, 레인지를 넓게 두고 책을 읽는 습관으로 대체로 우리가 책을 읽기 때문에 실제로는 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이 안 들어오니까 재미없죠. 재미없으니까 졸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훈련시키는 게 눈운동 독서법이라는 거예요. 눈동자를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라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또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아니에요. 책을 펴고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한 행을 읽을 때 1.5초의 속도 또는 2초 이내요. 1.5초에서 2초 요 사이의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눈운동 독서를 하셔야 돼요. 자, 2초라고 치면 책의 한 행이 보통 22행, 23행 좀 크라운판 큰 책도 한 27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행이 안 돼요. 2초 동안 30행을 읽었다고 치면 60초 한쪽을 눈운동을 하면서 읽는데 1분. 여러분들이 50분 책을 읽으면 몇 조? 50조. 이제 느낌이 오세요? 이 속도가 어떤 속도인지. 여러분들이 눈운동 독서를 하면서 한 행을 2초 이내에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붙이시면요. 1시간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50쪽 이상씩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혹하죠? 얘가 근데 말이죠.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셔야 되냐면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단어가 초점이 차차차차차창 맞춰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요게요. 한 보름 정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좀 늦은 사람은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이제 눈운동 독서 이런 것도 다 단톡방을 열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난리 납니다. 교수님 완전히 난리예요.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드디어 제가 초점이 맞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도 변화가 없거든. 김 교수 말이 맞아? 이러고 의심을 하면서 그래도 아침에 제가 10분씩 눈운동 독서를 강조하거든요. 10분씩 일주일에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주도 막 참으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초점이 딱 맞아서 들어오면은 감동입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책을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요. 눈동자 움직이는 그 부분만 초점이 딱 맞아서 단어 단위로 촥촥촥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행이 약간 왜 사진기 보면 초점이 맞은 부분은 선명한데 안 맞은 부분은 흐릿하게 되는 이 포커스 아웃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포커스 아웃 상태. 책을 볼 때 그 상태를 느끼게 되면요. 아, 이게 독서구나 하는 걸 처음 느끼게 돼요. 환호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 매일 아침 10분씩 눈운동 독서, 눈동자를 쭉쭉 움직이면서 10분. 그럼 몇 쪽 보는 거라고? 한쪽 보는데 1분 이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운동 독서 연습을 10쪽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씩 눈운동 독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걸리신다 그랬으니까 나흘이면 되겠네요. 안 돼요. 여러분들 10분씩 매일 한 달 30일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일요일 가리지 말고 매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20일 돼서 초점이 맞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또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저는 눈운동 독서를 평생 해온 사람일 거 아니에요. 지금도 눈운동 독서를 하는데 초점이 안 맞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몇 행 읽다가 다시 맞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눈의 근육과 눈의 신경들이 우리가 책을 읽는데 최적화된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주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눈운동 독서를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약간 안 되다가 되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독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육체적으로 독서에 최적화된 어떤 상태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꼭 해주셔야 돼요. 눈은 따라가는데 내용이 안 들어와.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의외로 말이죠. 한 줄을 1.5초의 속도로 읽지 않습니까? 뇌의 인식 속도가 눈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맞은 상태에서 단어들은 인지가 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가 확실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한 달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읽을 때는 어떤 단위로 읽느냐 하면 문장 단위로 읽어요. 그러니까 눈운동 독서를 하는데 쭉 가다가 마침표가 나오죠. 쭉 읽고 잠깐 이런 얘기 쭉 읽고 잠깐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한 문단까지는 쭉 문장 단위에서 하고 살짝 생각해주고 쭉 읽고 그리고 한 문단을 읽고 뜻이 들어왔으면 오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가서 다시 읽어줘야 됩니다. 저도요 독서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쪽을 읽으면서 한 번 정도는 거꾸로 갑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요. 요게 기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독서를 할 때 눈운동 독서를 하시면 집중력도 훨씬 높아지고요. 일단 졸린 거 없어져요. 왜냐하면 눈 근육이 예민하기 때문에 눈동자를 움직이면 졸린 거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뜻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책이 재밌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요거 꼭 해주시고요. 어려운 책은 여러분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독서라는 게 구력이 있고요, 지식이라는 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이 정도 수준으로 꽉 찬 사람은 여기에 있는 책을 읽으면은 이해가 가죠. 근데 지식이 여기 수준에서 꽉 차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레벨의 책을 읽으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한 계단 한 계단 읽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식의 이해 능력은 그냥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요. 그래서 박사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어느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넓은 박이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서 읽는 것, 이것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강의에서 한두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실 거예요. 독서를 할 때는 생각독서법이 핵심입니다. 생각독서법을 할 때는 생각의 출발단위는 문단이에요.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자꾸 문장에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 안 돼요. 우리 대화하거나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 하나하나를 듣습니까? 아니죠.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건 이거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왜 책을 읽을 때는 문장에 연연하시냔 말이죠. 책을 읽을 기본 단위는 문 단위예요. 여러 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이루어져 있는 그 문단 단위로 쭉 읽으시고 이런 생각, 쭉 읽으시고 이런 생각. 한 3개나 4개의 문단을 읽어내시면 그 다음에 필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순간의 생각을 할 거리가 하나 정도 생깁니다.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운동 독서를 하면서 2-3 문단을 읽고 순간의 생각을 하고 또 쭉 책을 읽으면서 순간의 생각들을 모아서 생각에 이음을 하고, 여기까지 알겠죠? 교수님 말씀은 참 저도 알아듣고 참 기가 막힌 방법인데 그 교수님 머리가 엄청 좋으셔서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10쪽을 읽고 앞에 이 얘기, 뒤에 저 얘기, 뒤에 저 얘기를 했군, 이런 생각을 하려고 아무리 기억을 되뇌어 봐도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간의 생각을 사실은 안 하고 계시다는 걸 뜻해요. 순간의 생각을 하시는데 10쪽 읽고 이 얘기를 했네 하는 것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순간의 생각을 하신 분은 반드시 기억에 나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력이 최악이야. 그래서 이 얘기 그 다음에 점심 먹었던 음식 생각, 갑자기 강아지 사료 생각,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게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생각력이 아주 낮으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으세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생각력을 높이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행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50쪽 한 챕터, 한 개 장을 읽고 그것을 무슨 내용이었는지 쭉 생각에 이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2번째 이유는 책을 아직 몇 권 안 읽으셔서 그래요. 실패하면 불가피합니다. 앞부분으로 가서 보시고 이런 내용이었군 하고 다시 기억을 상기한 상태에서 생각에 이음을 해주시는 거, 이거는 초기에는 불가피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3권인데요. 3권 정도를 여러분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걸 읽으면서 생각 독서를 하면 이게 생각의 이음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3권째 책 정도 가시면 느끼셔야 될 거예요. 얘를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완독하시고 생각 독서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까지 느끼시는 거, 요게 이제 독서의 출발입니다. 자, 요걸 하신 그 다음이 이제 본격판이에요. 3권 정도의 책을 읽었더니 생각의 이음이 가능해졌어. 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책을 읽는데 무엇일까요? 네, 메모 독서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죠? 앞에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챕터 50쪽을 읽어서 생각에 이음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implicit 돼 있는 거잖아요. 액체 상태로 우리에게 화학적인
지적인 측면에서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단 몸에서 일어났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을 메모하는 방식으로 메모 독서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explicit, 명시화한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가능해집니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50쪽짜리 6개장으로 된 300쪽짜리 책이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량을 반쪽 하라 그랬잖아요. 50쪽 읽고 노트 반쪽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반복하면 3쪽을 여러분들은 메모 독서법으로 책을 읽게 될 거 아니에요.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얘기입니다. 얘를요,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오늘 비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포즈를 취한 거로 보면 저는 노트북을 쓰지 않고 책을 읽을 때는 손 메모를 한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다이어리나 메모 노트에다가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다가 손노트를 하는 거예요. 50쪽을 읽고 손노트를 하고 50쪽을 읽고 손노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손노트를 3쪽을 썼다고 치자고요. 얘를 이제는 제가 권하는 건 아래 한글에 옮겨 넣는 거예요. MS 워드는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것이 뭐든 좋으니까 노트북에다 타이핑을 하는 건데, 타이핑을 할 때는 하다가 보면 알겠지만 얘를 보고 타이핑하는 건 이미 이제 제가 이야기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벌써 추측이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찬가지로 노트한 것을 쭉 읽고 여기서 핵심이 이거고 요건 이런 순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네.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달성하고 나면 책을 읽고 너무너무 뿌듯해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손노트로 3장 이내로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아래 한글에 생각을 해가면서 구조화해서 동그라미 대시 이렇게 하면서 아래 한글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나면 좀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는데 여기는 내 생각 뭔가를 추가하면 좋겠는데 이런 작업을 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안젤라 더커스의 그릿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아래 한글 한쪽 반이 정리가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걔를 보고 2번 발표를 하세요. 보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청중 없이 그냥 혼자 하세요. 그래서 2번 발표. 한꺼번에 2번 하셔도 되고 중간에 뭐 다른 거 하다가 쉬었다가 두 번째 하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노트북을 덮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안젤라 더커스의 그릿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찬가지로 책 3권 정도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책 한 권을 읽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나중에는 뭐 자녀분도 좋고 또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습관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요. 자기가 읽은 것을 말해볼 때 보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독서가로 성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글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독서도 메모 독서법을 하면은 완전히 자기가 책을 읽은 것을 외워서 말할 수 있듯이 글쓰기도 말이죠. 메모 글쓰기법을 몸에 착 익히시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자, 우선 글쓰기와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지적을 할게요. 이런 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펴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2문장을 썼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3문장을 쓰다가 아니야, 앞에 문장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첫 문장에 또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3문장을 썼어요. 4문장, 5문장을 썼어요. 또 앞으로 가서 고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앞에 가가지고 문장을 고치고. 여러분들 10줄 쓰면 어떨까요? 지쳐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글을 쓸 때는 제가 권하는 것은 A4 한쪽 분량은요, 거침없이 써내려가셔야 돼요. 좌고 우면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고치는 습관, 이거 완전히 없애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글 쓰는 분들한테 뭘 권하냐면 일부러 제가 그렇게 글을 써요. 어미를 안 씁니다. 김익하는 오늘 강연을 하였다 이렇게 쓰지 않고 강연을 하였음 또는 강연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쳐놔요. 일부러 완성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문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줄줄줄 내용만 거침없이 쳐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A4 한 장을 내가 다 채운 상태. 그러면 내가 고칠 자격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메모 글쓰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글쓰기법을 하시려면요. 요거는 제가 다이어리를 가지고 대부분은 다 하는데 저는 글감에 한해서는 글감 노트를 별도로 들고 다녀요. 저도 이제 직업이 글 쓰는 게 메인인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감 노트 제 오늘 방송 들으시고 글감 노트 가능하면 다들 마련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글감 노트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쓰시면 안 돼요. 아침에 뭐 난장 정신이 없어서 막 밥을 먹고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가고 이제 뭐 배우자 나가고 집에 남은 사람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개수대에 섰는데 실수로 컵이 하나 툭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눈물이 툭 떨어지죠. 이게 이제 다 글감이에요. 그럴 때 글감 노트에 뭐 설거지 눈물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글감 노트에 계속 메모를 해두시는 분은 글을 정말 많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글감 노트에 몇 가지가 메모가 됐어.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글을 쓰려고 할 때 그냥 글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시도는 해보시기 바래요. 요게 이제 메모 글쓰기법인데요. 글감이 있어. 그러면 아침에 설거지 눈물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어떤 생각이 날까요? 어지르고 나가는 배우자에 대해서 벌써 욕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부터 쓰세요. 근데 걔를 글로 쓰지 말고 뭐 욕 몇 가지를 키워드만 써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를 해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점점 진전이 됩니다. 아, 그는 그대로 바빴겠지. 아이들은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고 얘를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그래 가족 회의를 해서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은 습관을 붙이고 내 배우자는 스스로 가사를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나에게도 책이 있어. 우리에게는 뭐 희망이 있어. 이렇게 처음에는 설거지 하려고 섰다가 눈물이 툭 떨어져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희망으로 끝나는 게 이게 글의 힘이에요. 글은 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계가 액체라 그랬죠. 그 액체는 눈물도 있고 희망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익스플리시트 하면서 스스로가 정리해내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위안과 키움의 글쓰기라는 용어를 저는 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위안이 되고 우리 자신을 키워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느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위안과 키움의 글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대체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든지 기승전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처음에 도입이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에는 뭐 내용 구성이 한 두세 개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이야기한 걸 좀 맺어주는, 종합 정리해주는. 이 글이라는 게 대체로 그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걔를 동그라미 대시 개조식으로 정리하면서 걔의 완결판을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글의 내용성이 꽉 차게 돼요. 아래 한글을 한 페이지 더 열어놓고 메모로 개조식으로 정리한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은 어떻게 쓴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미를 쓰지 않고 이제 서사가 다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문장으로 쓰되 어미를 쓰지 않고 왁 하고 써내려는 거예요. 한쪽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해 가면 됩니다. 그게 초과예요. 그때 완성된 문장이 초과예요. 이렇게 하고 두 번 맞춤법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시면 여러분들 글쓰기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가지 않습니까? 글쓰기가 너무 수월해지고요. 쓴 글이 점점 자기에게 마음에 들게 돼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와서 글감 노트에 더 많은 것을 메모하게 되고 시간이 나면 자꾸 글을 시도해보고 글을 시도할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개조식 메모를 완성한 상태에서 글을 써보게 되고, 이게 또 장점이요. 글을 쓰기를 하다가 한꺼번에 완성을 하면 좋은데 중간에 시간이 안 돼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개조식으로 한 3분의 2 써놓으면 다음에 들어와도 앞의 내용에 대한 기억이나 그것의 흐름이 몸에 착 붙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개조식으로 완성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한 이틀 지나서 개조식으로 정리한 것을 다시 머리에 놓고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띄엄띄엄 해도 연속적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메모 글쓰기법의 강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요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두가 기록을 매개로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걸 여러분들 오늘 느끼셨을 거고요. 제가 앞에 1, 2, 3강 한 것을 통해서 기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그 활용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누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기록형 인간이죠. 그 다음에 전략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심지어는 그런 능력을 몸에 키운 상태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독서, 글쓰기까지 우리가 기록을 매개로 해서 앞으로 쭉쭉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오늘 제가 방송한 거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우리 삶에서, 기록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기가 막힌 무기입니다.